왜 저 친구는 100억을 벌고 왜 나는 2,000원을 벌고 있지? 과연 내가 창업가인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뷰티패스라는 앱을 만들어서 프라이머라는 투자 회사에서 최초로 투자를 했던 청소년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리고 전 22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중졸 창업가 뷰티패스 대표 김민준입니다. 9살 때 이제 앵그리버드를 만든 개발자가 9살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었어요. 왜 저 친구는 100억을 벌고 왜 나는 2,000원을 벌고 있지? 컴퓨터 방과후 선생님께 찾아가서 코딩을 그때 선생님도 잘 못하실 때였는데 저에게 방과후 때 수업을 해서 알려주셨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동갑으로 보이는 한 친구가 자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로 돈을 벌고 있는 걸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코딩해서 돈 벌려 했지?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보자. 희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첫 번째로 이제 법인 설립했던 건 바오바브 코리아라는 회사였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이제 의료 시장들, 의약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서 그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그 약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제 점자책을 플라스틱으로 얇게 출력하는 그 기술을 만들었었고요.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서 또 유엔 회의에서 저희가 시각장애 아이들의 교육을 발표했던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만 17세 나이에 최연소로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선정이 됐었고, 저는 항상 남들이 공부할 때 사무실을 가서 창업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너는 공부를 안 해? 넌 공부를 안 해도 돼? 라는 이제 시기도 있었고, 근데 가끔 또 유별난 친구로 아마 저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밖을 나갈 때는 선생님께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이제 허락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뭐 해킹해가지고 저와 제 친구들이 학교 밖을 나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거나 그랬던 게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김민준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두가 저를 다 알고 있었고 모두가 저를 싫어했었어요.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카카오톡에서 이제 진행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파티를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기업 투자사 대표 팀장님을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서 명함을 드렸죠. 팀장님, 저는 고등학생인데 창업을 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당시 팀장님께서 명함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릴 뿐더러 너가 스타트업을 과연 잘해서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를 왜 기억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과연 내가 창업가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할 수 있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The biggest risk is not taking any risk라는 말을 했대요.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너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해서 잃을 게 뭐고 얻을 건 또 뭐지를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갈 때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식으로 스타트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것들을 도전을 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트라이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도전을 과감하게 진행한다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를 많이 던졌었거든요. 왜 여자친구가 월경을 하는데 아파하지? 검색해 보니까 생리대에 있는 발암물질의 원인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리대에 발암물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거 내가 만들어봤는데 한번 써볼래? 되게 최소한의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서비스든 제품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보고,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건 첫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시장이 굉장히 큰가? 10명 중에 1명 고객 찾는 것보다 100명 중에 10명 고객 찾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서비스를 쓰면 사람들이 열광할까? 와 너무 좋아, 이 서비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걸 너무 좋아할까? 세 번째는 이 서비스를 쓸 일이 정말 많을까? 리텐션이라고 하죠. 사용 빈도가 높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 세 가지의 교집합되는 아이템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피부과 가격 비교 앱이었어요.
전 여드름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상담 실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더 비싼 시술을 요구하면 나는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하고 다른 시술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피부과에는 상담 실장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상담 실장을 20년 안에 없애보자. 없애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덜 느낄 거야. 그냥 앱으로 자기 전에 나 혼자서 피부과 시술들을 가격을 비교하고 이건 좀 내가 받을 만한 가격이니까 받아보자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뷰티패스라는 앱을 만들어서 거의 한 15명의 임직원을 데리고서 사업을 시작했었고, 프라이머라는 투자 회사에서 최초로 투자를 했던 청소년 스타트업이었어요. 경쟁했던 여러 회사들을 이겨서 가장 많은 시술 상품들을 보유하고 또 가장 많이 판매를 했었지만, 의료법상 피부과와 환자를 특정하게 알선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규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조금의 규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곧바로 철수를 하고 거의 뭐 한 5억 정도를 까먹었죠. 5억을 투자금을 까먹고 직원 15명을 해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침대에만 있었어요. 왜냐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5억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저희 집과 사무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이랬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를 투자했던 전종화 대표께서 정신 차리세요, 김민준 대표님, 문자 한마디를 보냈었는데 그때 뭔가 머리를 꽝 하고 맞은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지금 실패한 순간에도 뭐든 해서 빨리 이 실패라는 환경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받아 적어 보니까 뭐 사무실도 있고 돈도 조금, 아주 조금 있고, 그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립스틱도 만들고 스킨 뭐 브랜드도 만들고 하면서 즉각적인 매출들을 발생해서 생존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마침 대웅제약 화장품 사업부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또 제품들도 많이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부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좀 젊고 좀 힙하게 이 화장품 브랜드를 다시 바꿔줄 수 있는 팀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정말 간절했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느꼈고 제안서를 정말 빼곡히 만들어서 찾아갔죠. 대웅제약 회장님께도 이 자료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대웅제약에서 여러 사업들을 경험하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22살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많은 창업 선배님들께서 너 너무 어려워, 그냥 좀 더 나이 먹고 창업해도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을 본격적으로 했다 보니까 저보다 15살 많고 뭐 20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 직원으로서 있었거든요. 제가 리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경력도 없었고요. 왜 김민준을 따라야 돼? 라는 생각을 그분들도 하셨을 거고 저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 말을 할 때도 더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나이가 있는 척을 해왔죠. 근데 결국 한번 뷰티패스라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했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건, 이 리더가 우리 회사가 힘든 순간들마다 의사결정을 잘해서 계속 성장한다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팀원들이 김민준 대표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망하진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리더십의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수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해왔어요. 내가 아무리 어린 사람이고 경험이 너희들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이 회사를 파운딩한 건 나고, 이 회사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만든 것도 나고, 최소한 너네보다 내가 더 이 회사를 성공하길 바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이 회사를 망하게 냅두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트러스트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나 김민준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의견을 내지만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갖고 있는 모토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단순히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지 생각해보면 결코 저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매 나이를 먹을 때마다 멘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는 뭐 엔비디아 이용덕 대표님도 계셨고, 고등학생 때도 뭐 JA코리아도 계셨고, 아무튼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연찮는 기회로 제가 그분들을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가고 멘토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고, 그분들을 계속 보고 이러한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저한테 도움을 구해도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롤 모델들에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이 값어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데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 보니까요. 돈을 모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경비행기 부조종 자격증을 초등학생 때 땄거든요. 저희 가족도 힘들 만큼 저의 경험에 많은 투자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김민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가로서 김민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젠 더 이상 작은 돈을 벌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1조의 회사가 왜 멋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회사 존재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점을 주는지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죠. 워낙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해왔고 트라이를 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매각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큰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